2025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인복지 정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더 늘어난다고?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던데 사실일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수백만 원 혜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복잡한 복지 정책 정리 끝.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은 챙기시고 손해는 피하세요. 2025년부터 노년층을 위한 정부 혜택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사라지고 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 백내장, 무릎 수술까지 보험 적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놓치면 연간 수백만 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챙길 수 있는 혜택 많다는 거 모르셨죠? 그런데요, 구독은 100% 무료입니다.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두시면 다음 혜택도 제일 먼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달라진 노인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제도가 폐지됐고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의료비, 주거,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 할인까지 놓치면 아까운 정보만 담았습니다. 혹시 난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셨던 분들도 기준이 달라진 만큼 이번엔 해당될 가능성 높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꼭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이제는 함께 살아도 더 받습니다. 기초연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적인 생활지원금이죠. 그런데 이런 말 많이들 하십니다. 혼자 살면 40만 원 넘게 받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왜 줄어드나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제도를 부부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두 명이 동시에 받게 되면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판단해 일부 금액을 깎았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의료비나 식비, 전기세는 다 따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새 정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 이후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앞으로는 이 감액 자체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한 사람당 약 32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부 합산 월 64만 원, 연간으론 768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감액률이 줄어들면 한 사람당 36만 원 전후로 올라가고 부부 합산 금액도 7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액이 완전히 사라지면 두 분 다 4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많게는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더는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1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는 국민연금, 근로소득, 금융이자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연금 받고 있어서 안 될 거다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실제로는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시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번 감액률 완화로 인해 새로 수급 자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보통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 관련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심사 기간이 있어서 보통 2달 정도 지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받는 시점도 미뤄지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바로 준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볼까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이 낮아지고 이후에는 감액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연금 수령액이 훨씬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고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면 달라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고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 감액 없이 온전히 받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든다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동안은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벌게 되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죠. 이걸 재직자 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정년 이후에 일하시는 분들에겐 꽤 불리한 제도였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 식당에서 일하거나 경비직에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례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왜 줄이냐? 이런 불만 정말 많았죠. 특히 중산층 이상 노년층은 그럴 바엔 그냥 집에 있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이 감액 제도가 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는 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것.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다 받습니다. 기존 제도는 어땠을까요? 만 60세에서 65세 사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간 근로소득 3,456만 원을 넘기면 초과한 금액에 따라 연금이 깎였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9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기준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됐고 그 덕분에 일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이 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재직자에게 감액이 아예 없어지고 일하면서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럼 나는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대부분의 고령 일자리, 경비직, 청소, 마트나 편의점, 택배 보조처럼 월 100만 원 전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엔 개별 제한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급자 중 90% 이상이 이번 변화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고 계시고 매달 10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가정해 봅니다. 예전 같으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한 만큼의 소득 100만 원, 연금 60만 원까지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줄어드는 돈 없이 총 160만 원을 매달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노년층에게는 훨씬 큰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노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의 고령층에게는 생활에 여유를 주는 아주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될까요? 올해 1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혹시 본인의 소득이 크거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공단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요.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 이제는 깎이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을 하든 쉬고 있든 상관없이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연금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노후의 자립과 활력에 큰 힘이 됩니다. 의료비 걱정 덜어집니다. 임플란트부터 백내장, 무릎까지 노년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눈 수술, 무릎 관절 치료 같은 건 금액이 꽤 커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새 정부는 최근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치과, 안과, 정형외과 분야에서의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 백내장, 무릎 관절 수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임플란트, 더 이른 나이에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여러 개 빠졌어도 2개 이상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죠.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바뀝니다. 적용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개수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정확한 개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소 3개 이상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려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60세만 넘었다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실비 기준으로 보면 임플란트 하나당 치료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보험 적용을 받으면 3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집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백내장 수술,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 겪는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 받는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인데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했고 검사 항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조건이 완화되고 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집니다. 검사 항목이 다양해지고 백내장 진단을 받는 문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 중에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무릎 수술 관절 걱정도 덜어집니다. 관절이 안 좋아지면 걷는 것조차 힘들죠. 특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보조기 착용이나 주사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이 크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환자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바뀝니다. 정부는 수술 항목 중 일부를 이미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비 중 상당 부분이 보험으로 커버되고 본인 부담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고민하다가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노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료보다 조기 발견입니다. 올해부터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되고 검진 주기도 더 짧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치매 초기 징후까지 노년기에 특화된 항목들 위주로 보강됩니다. 검진 대상도 점차 확대돼서 66세 이상뿐 아니라 60세 전후 고령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플란트는 치료 전에 치과에서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인지, 적용 가능한 개수는 몇 개인지 사전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백내장이나 무릎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1차 검진을 먼저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안내문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열어보시고 검진 시기를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험 적용 개수도 늘어나고 치료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백내장과 무릎 수술도 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고 건강검진 항목은 더 다양해지고 대상도 넓어집니다. 병원비 걱정을 줄여주는 제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필요한 검진과 치료는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보시는 게 가장 큰 절약이 됩니다. 돌봄과 주거복지, 혼자 계신 분들에겐 더 큰 혜택,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외로워진다는 말씀 자주 듣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몸이 아플 때보다 누군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고 하시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돌봄과 주거 관련 복지 제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시간도 늘어나고 내가 사는 공간이 더 안전하게 바뀌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하루에 더 오래, 자주 도와드립니다. 기존의 장기 요양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한 번, 보통 3시간 안팎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 조금 하고 약 드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 시간이 최대 8시간까지 확대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로 나눠 2번 방문하거나 필요한 시간대에 더 집중적으로 돌봐주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낮아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긴 하지만 중산층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겐 이런 변화가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입원에도 걱정 덜게 됩니다. 입원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건 하루에 10만 원씩 드는 간병비였던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이 정책이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고 공공간병인 배치를 포함해 가정간병에도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절감될 수 있는 구조로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덜어지게 됩니다. 집 안을 더 안전하게 바꾸는 주거 환경 개선. 사고는 늘 집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욕실이나 복도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잦고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항목은 이렇습니다. 욕실과 주방, 복도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화장실, 침대 옆, 현관문 등의 안전 손잡이 설치, 높이 조절 가능한 세면대나 싱크대, 화재 감지기나 낙상 방지 센서 같은 보조 장비도 포함됩니다. 이런 작업은 소득에 따라 무상 시공 또는 일부 자부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중산층 어르신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손잡이 하나, 센서 하나가 넘어짐을 막고 병원비를 줄여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집을 맡기고 생활비를 받는 공공신탁 제도. 정부는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고 휠체어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도 구조, 욕실에도 손잡이와 비상벨이 설치된 그런 주택들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 수 있는 방식이라 자녀와 따로 살거나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이건 내가 가진 집을 국가에 맡기고 그 집의 가치 일부를 생활비로 받는 방식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만약 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중 40-50% 정도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상속 처리도 가능합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생활 여유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령 단독 가구나 은퇴한 노부부에게 특히 관심을 끄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 어떻게 신청할까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엔 간병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인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임대주택 신청은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실 수 있고 공공신탁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나 지정된 은행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복지사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요양보호사 이용 시간은 길어지고 부담은 줄어듭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도 확대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신탁 제도처럼 내 집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또는 노부부 가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직접 지원,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교통비, 통신비, 전기료 같은 고정비는 줄이려고 해도 쉽지 않죠. 그래서 새 정부는 생활비 자체를 줄여주는 직접 지원 제도를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습니다. 매달 쓰게 되는 비용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 다시 말해 내 손에 남는 돈을 늘려주자는 취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비, 전국 어디서든 월 최대 1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됐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나 복지택시까지도 포함됩니다. 교통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되거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처럼 대중교통이 많은 도시는 물론 시골 지역에서도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질 예정입니다. 통신비, 스마트폰 요금, 월 3만 원까지 절약.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죠. 문자, 영상통화, 은행 업무까지 다 휴대폰으로 하게 되다 보니 통신비도 필수 지출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요금제에 연계된 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이며 알뜰폰 사용자도 일부 포함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 중인 통신사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대리점에 들러서 통신비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전기요금, 냉난방 부담 덜어주는 복지 할인,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난방기기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전기세가 확 늘어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죠.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중산층 일부 어르신까지 전기요금 복지 할인 범위가 확대됩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연간으로는 30만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지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화 바우처 연 20만 원. 여가 생활도 함께 지원. 문화생활도 중요합니다. 나들이 한 번, 영화 한 편 보려 해도 지갑을 여러 번 열어야 하다 보니 자주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부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 공연, 영화, 전시회, 미술관,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신청, 치료 바우처 등 오프라인 방식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생필품 할인, 마트, 전통시장에서도 실속 챙기기, 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 생필품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협약을 맺어서 고령층 할인 전용 쿠폰을 발행하거나 특정 요일에 고령자 전용 할인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나 앱이 없어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종이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역에 따라 시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지자체 공지사항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혜택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대부분의 혜택 자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전기료, 문화 바우처, 생필품 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전기요금은 한전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나도 해당될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정리해보면요. 교통비는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통신비는 월 3만 원, 전기요금은 월 2만 3만 원, 문화 바우처는 연 20만 원, 생필품 할인은 최대 20%까지 생활 속 지출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확인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이미 한 발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꼭 필요한 혜택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몰랐던 혜택 이제는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 노인복지 정책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주거와 돌봄, 생활비 지원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혜택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만 알면 연간 수백만 원, 그리고 노후의 마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중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셨던 분들도 올해부터 바뀌는 기준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엔 안 됐던 혜택이 올해는 조건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거 다 나랑 상관없다 하고 넘기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영상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걸로 마음 전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시면 여러분 연금 잘 들어오고 무릎도 덜 아프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